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이 혹한에 눈보라가 치고 얼음이 꽝꽝 흐는 이 추운 날씨에도 한남동 관제 부근에는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겠다고 나와 있는 수많은 애국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들은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왜 대한민국 국민 전부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원하는 건 정말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체제로 되돌아가는 걸 원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원하는 건 이재명을 대통령 만드는 데만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재명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눈도장을 열심히 찍어 다음 선거에도 또다시 배지를 달도록 해달라는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횡포를 부리고 있는 걸까요? 여기 잠깐 제가 글을 하나 소개시키고 싶습니다. 10월 28일 김부겸 전 총리가 올린 글입니다. 자기 SNS에서. 이분은 총리를 마지막으로 자기가 정계를 떠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기자들이 대통령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직은 이라는 점점점 답을 남겼습니다. 이 글 자체를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자기도 대통령 한번 출마해보겠다라는 사심으로 쓴 건지 아니면 진정 나라를 걱정해서 썼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런 사태가 예견되는 느낌입니다. 무능한 무력한 국민의힘, 정말 얼토당토하는 민주당의 폭주를 보면서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민주당이지만 대한민국의 앞날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아니고 중간중간 추려서만 읽겠습니다. 제목이 이재명이 뭐라고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나. 목불인견 난장판. 이재명이 뭐라고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나. 이거는 이 김부겸의 SNS 글을 가져다 옮긴 9월 한 대한언론인회 주필 관훈클럽 30대 총무 되신 분이 이 글을 가져오면서 대한신보에 이 글을 실으면서 본인이 붙인 제목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뭐라고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나. 김부겸 글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목불인견 난장판. 이젠 깨어있는 국민이 나설 때다. 민주당 의원들은 철거반장 지시받는 국회 용역인가? 이른바 이재명 사건 또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폐해가 너무 심각하다. 그렇게 많은 범죄 혐의를 뒤집어 쓰고도 한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은 세상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다. 한두 가지도 아니고 무려 7가지 사건의 11개 다중복합 범죄 혐의다. 김부겸 이분이 누구예요? 이재명과 지난 총선에 나란히 서서 이재명을 전폭 지지해주면서 민주당이 175석을 얻어내는데 혁혁한 공헌을 세운 분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글로만 봐도 이재명을 도운 게 아니라 한국의 진보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이 승리해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민주당 선거를 도운 것이 드러납니다. 원래 김부겸은 보수 쪽입니다. 여기에서 국회의원을 3선하고 민주당으로 갔습니다. 물론 그 가수도 승승장구했지만 계속하겠습니다. 국가 체면과 국민 자존심은 뭐가 되나?
또 이런 일로 5천만의 생존 기반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국회의석의 과반수를 점령한 정당의 난폭함, 정확한 지적이죠. 국가의 법 거물을 찢고 탈출하려는 몸부림으로 전진해야 할 국정은 앞뒤가 꽉꽉 막힌 상태다. 이재명 본인이 그 많은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겠는가? 100번 양보하여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처투성이 몸으로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는가? 소설에서도 불가능한 일이다. 뭐 소설에서도 불가능한 일이다까지는 아니지만 그걸 제가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재명이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대통령이 되는 길은 험난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압도적인 게 숫자적으로 절대적인 숫자치로 수치로서는 30%대밖에 안 돼요. 수치적으로 아니라 거의 독보적인 존재로 지금 지지율이 30% 넘는 사람 자기뿐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묘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통령이 되는 길은 험난하고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다시 김부겸 글을 읽겠습니다. 어떤 법은 사실 여러 재판에 회부된 그의 범죄 사건은 정치 탄압과도 상관없다. 아주 이거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솔직한 말입니다. 그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할 때 생긴 일이다. 그게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들어가지고 만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민주당이라는 공당이 공적으로 개입할 일이 아니다. 정말 맞는 얘기죠. 최근에 나온 대북 송금 사건만 해도 그의 북한 방문을 위해 그의 부하인 부지사가 특정 기업과 협의하여 300만 달러라는 거금을 북한에 보낸 것이 요지다. 정작 도지사인 본인은 그걸 몰랐더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데도 민주당이라는 공당이 공적으로 개입할 일도 아닌데 민주당이라는 당 자체가 아무데나 간판 내건 구멍가게도 아닌 정당인 70년 전통의 대정당이라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아주 미스테리한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까지 지낸 이화영이라는 피고인은 평화부지사가 되어 대통령 꿈을 가진 도지사의 방북사업을 무슨 배짱으로 도지사도 모르게 할 수 있었겠나.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백일천하에 다 드러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초등학교 3학년 학에도 물어도 그건 당연히 이재명한테 보고하고 이재명하고 협의하고 이재명도 알고 있는 일일 것이다 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힘없는 야당도 아니고 국회 과반수 의석을 가진 정당인데요. 어떤 검사가 겁도 없이 조작을 한단 말인가. 이재명은 이제 검사가 조작한 스토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작한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리가 이러한데도 국회 과반수 의석을 몽둥이처럼 휘둘러 이미 1심 판결까지 끝난 사건을 지금 제가 이 글을 읽는 이것은 2심 판결까지 났습니다. 7년 8개월로 1심에서 9년 6개월인 거 이화영에 대해서 대북 송금을 오직 이재명을 위해서 대북 송금했다고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렸습니다. 근데 이재명은 이건 검사가 만들어낸 스토리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재명이 검사가 만들어낸 스토리라는 데 대해서 민주당의 그 많은 국회의원들은 흡사 철거반장의 지시를 받은 용역절처럼 묵묵히 따라가고 있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뇌물죄 한 가지만 해도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 위정교사 선거법 위반 사건도 무죄 판결이 나올 가망은 없다고 본다. 아니 이재명 측근에서 선거를 도운 김부겸 또 위정교사가 무죄가 나올 수가 없다는데 위대하신 판사 김동연 판사는 위정교사 무죄로 방망이를 두드려 줬습니다. 얼마나 이재명이 잘 삶아 나왔는지. 이 사람은 왜 자기에게 위정교사를 선고해준 이 판사는 소설이 아니고
이재명은 이번 대북송금 재판이 끝나자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며 말폭탄을 터뜨렸다. 왜냐하면 뭐 이화영에게 9년 6개월 이게 이화영에게 9년 6개월 나온 것은 2024년 6월 7일입니다. 그리고 2심이 7년 8개월이 나왔죠. 12월 달 나왔습니다. 이거 다 검찰의 애완견이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하여튼 아무리 벌에 쏘여도 굽히지 않는 벌꿀 오소리처럼 한사코 대권 고지로 가겠다는 이재명에게 운명의 날은 검은 그림자처럼 다가오고 있다. 이재명 앞에 대권 꿈 깨라. 니는 감옥 갈 일만 남았다고 지금 김부겸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화영의 유죄가 이재명의 유죄라는 말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 있거니와 다른 재판도 불언간 판결이 나올 것이다. 그건 못 나오게 하려고 이제 대통령 목 치는 일에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을 동원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온 국민이 주목하고 있고 사법부 전체 위신도 걸려있어 무작정 질질 끌 수는 없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또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될 경우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리가 있다면 좀 생각해봐라 민주당 이 말입니다. 어떠한 법원 판결, 어떠한 국민 여론, 어떠한 상식과 이치에도 불구하고 이재명과 동행을 계속할 것인가? 지금 모습으로 보면 동행을 계속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식과 이치에 안 맞아도 어떠한 국민 여론에도 어떠한 법원 판결에도 끝까지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한 거 그겁니다. 원하는 게 공산주의로 되돌아가고 싶어서 이러는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하는 건가? 아니면 진짜로 이재명이 가는 행보에 나란히 서거나 뒤에 따라가거나 바지가랭이를 붙들면서 허리끈을 붙들면서 날 좀 보소. 내 얼굴 기억하세요. 이렇게 충성하는 개입니다. 다음 공천 꼭 주세요. 나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고 싶으니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를 하고 있는 건지. 어떤 법원 판결, 어떤 국민 여론, 어떤 상식과 이치에도 불구하고 이재명과의 동행을 계속할 것인가. 더 나아가 대통령 선거 옥중 출마라는 희대의 장면까지 연출할 것인가. 바로 내다보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재판 2심이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한 것처럼 시무식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된다면 늦어도 3월 초에는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죄로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위정교사 또 무죄, 김동연 판사가 무죄라고 두드린 것도 판이 바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입법 전문가들이 상상조차 못한 기상천외한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파이다. 지금 벌어질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이분이 이걸 쓴 거는 10월 28일이고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가장 좋은 해결책은 상상조차 못할 기상천외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건 민주당이 이재명의 개가 돼가지고 움직이는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검찰의 애완견이 아니라 이재명의 애완견이 되어서 한 번만 머리 만져주면 정신이 없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이재명 자신이 포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당신 꼬라지를 알아라. 더 이상 민폐 끼치지 말고 대한민국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고 헌성체제를 무너뜨리지 말고 민주주의 파괴하지 말고 그냥 포기해라. 그 다음은 민주당 의원들이 냉철한 판단으로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는 거다. 용기는 고사하고 애완견이기를 일단 이라도 포기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과거의 정치사를 보더라도 집단자살로 잘 알려진 레밍처럼 무조건 따라가다가 망한 정치인이 한둘이 아니다. 너도 지금 썩은 동아줄 잡고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에는
과연 이재명 이외에 대안은 없는가? 정권 심판론이 모든 이슈를 압도하며 안 된다. 이 김부겸이 한 얘기예요. 국회 운영도 다수결 논리로만 하면 큰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김부겸이 얘기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라고 선거운동을 적극 해줬지만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보니 이거는 12월 3일 이전인 10월 28일에도 흘러가는 꼴을 보니 해도 민주당이 너무하고 민주당이 국회 운영을 해가는 꼴이 다수결 논리로 모든 걸 파도가 썰어가듯이 썰어가고 있으니까 큰일 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익희, 조병옥 등 그들의 선배 지도자들의 애국심은 대단했다. 이거 좀 배하라는 거야. 70년의 전통을 가진 민주당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했느냐 이거야. 어떻게 이렇게 진짜 헌정질서 파괴자들로 등단하게 됐느냐 이거야. 그를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헌법체제를 무시하면서도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게 아주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지. 집단 최면에 걸려서.